오늘 새벽 2시 강릉 해안 남쪽 9km 지점에서 이상물체 발견. 15분 뒤인 새벽 2시 15분 5분 대기부대가 현장에 긴급 출동하고 새벽 3시 10분 이상물체는 북한 소형 잠수함으로 추정됐습니다. 새벽 3시 40분 현장에 출동한 병력은 침투 간첩들이 해안으로 상륙할 때 남긴 발자국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현장 바로 옆에서 적 침투 족적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4시 49분 이상물체가 해군에 의해 북한 잠수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6분 후인 4시 55분에 해군 경비함 5척과 대잠 초계기인 P3C가 즉각 출동했습니다. 새벽 5시 1군 전지역, 즉 강원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고 10분 후 전군은 비상 경계에 들어가는 한편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1분 후인 새벽 5시 11분 공군도 비상전력 대기 태세에 들어가 강릉과 원주, 예천 비행기지에 전투기 5대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6시 10분 간첩들이 버리고 달아난 껌 1통과 권총 실탄 4발이 발견됐습니다. 이어 우리 측 구조함과 예인함이 동원되는 등 우리 군은 해상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7시 15분 공군은 전투 전력을 운용하기로 하고 대구 비행기지에 F-4 팬텀기 4대를 출동 대기시켰습니다. 5분 후인 오전 7시 20분에는 북한 잠수함이 발견된 인근 해안도로에서 침투 간첩들이 벌인 구명조끼와 실탄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오전 7시 25분 우리 측 합신조 요원들이 난파된 북한 소형 잠수함 내부로 진입해 체코제 기관총과 AK 소총 각각 1정 그리고 탄약 170여 발을 발견했습니다. 오전 7시 반 군은 수색작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2군 전 지역에도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오후 2시 간첩들의 도주로를 발견한 수색대원들은 이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오후 4시 40분 일행을 이탈한 간첩 1명이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오후 5시 군 수색대원들은 추적 끝에 처음 북한 잠수함이 침투한 지점에서 서남쪽으로 5km 떨어진 강릉시 청악산 정상에서 자살한 침투 간첩 11명을 발견했습니다. 또 생포한 간첩으로부터 8명이 더 있다는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달아난 8명이 침투지역 인근 야산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퇴로를 차단한 채 계속해서 대대적인 추적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 무장 간첩이 침투한 흔적이 발견돼 해당 부대에 먼저 발령된 진돗개 하나. 진돗개 하나는 북한의 무장 간첩이 침투한 것이 확인될 때와 침투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입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을 경우는 해당 지역 군대와 경찰은 기본 업무를 떠나 전원 대침투 작전에 투입됩니다. 또 적군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사살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10월 충남 부여 지역에서 김동식 등 2명의 무장 간첩이 발견돼 진돗개 하나가 바로 발령됐으며 우리 국군과 교전 끝에 무장 간첩 1명이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진돗개 둘은 한 단계 낮은 경계태세입니다. 진돗개 둘은 적 부대나 요원의 침투 징후가 짙다고 판단될 때 발령됩니다. 이 경우도 경계태세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이 밖에도 평상시보다 경계태세가 다소 강화되는 진돗개 셋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돗개 발령은 군작전 지역인 경우는 육군의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내릴 수 있으며 경찰 책임 지역에서는 서장급 이상의 지휘관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또 경계태세가 발령되면 발령권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각 통합방위본부에 보고하고 본부의 작전 지시를 하급 부대에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던 북한의 침투용 잠수함이 강릉시 남쪽 대포동 앞바다에 접근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이 일대에 널려있는 바다 및 암초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승무원들과 침투 요원들은 모두 잠수함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의 침투 흔적은 곧 발견돼서 전군의 진돗개 하나라는 긴급 비상경계령이 내려졌고 군경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해서 동해고속도로를 건너 괴방산 산속으로 숨어들었으나 주민들에게 발견됩니다. 군경의 추적망이 계속 좁혀 들어오자 이들은 임곡계곡을 거쳐서 이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해발 337m의 청악산으로 도주합니다. 오후 4시 반쯤 퇴로를 막히게 되자 이들은 집단 자살이라는 극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들은 군복과 군화 대신에 점퍼와 티셔츠, 테니스화와 운동화 등을 신고 있는 등 민가 침투를 시도하다 포위망이 좁혀지자 집단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장으로 보이는 한 명이 권총으로 부하들을 차례로 쏘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으로 극약을 먹고 자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침투 요원들이 아닌 인민무력부 소속 승무조원들로 잠수함에서 발견된 명단의 주인공들인 함장과 부기관장, 항해장, 기관, 부기관 등 간부들과 김동현, 김은걸, 송동철 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군 산악군단 불사조 부대원들이 송이를 캐던 주민의 무장 간첩 출현 신고를 받고 망덕산 쪽으로 출동한 것은 오전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엄습해오는 불안감을 떨치며 장하욱 소령과 부대원 4명이 소총에 탄환을 장전한 채 망덕산 자락을 150여 미터쯤 올랐을까. 나무 풀숲 사이로 밤색 반팔티를 입은 짧은 머리 차림의 괴한 4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대원들은 즉각 나무와 바위에 몸을 숨겼고 K1 소총을 겨냥했습니다. 장소령의 사격 명령과 함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고 적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해 유탄 6발이 추가로 발사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바위 뒤에는 간첩들의 시체 3구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3명만 확인 사살을 가서 했고 우리 있는 M203으로다가 원거리 추적을 도망을 못 가게 차단을 해놓고 우리가 한 명 제일 처음에 만난 그 적은 짧은 머리 쇼커트에 이제 위에는 반팔 밤색 티 밑에는 청바지 차림의 맨발이었습니다. 이로부터 5시간쯤 뒤 군경의 눈을 피해 몰래 칠성산에 숨어들던 공비 3명도 3공수여단 12특전대대 수색대에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인근 강동면 산성우리에서 다시 한번 총성이 크게 울렸고 육군 철벽 부대원이 쏜 총탄에 무장 간첩 1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이들 무장 공비들은 군의 추적과 수색 강도가 높아가면서 민가의 접근이 더욱 어려워지자 머루와 다래 등 산과일을 따먹으며 버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공비가 사살된 주변마다 권총과 사용하지 못한 수유탄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이들이 우리 군의 치밀한 선멸작전에 속수무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큰 피해 없이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상대로 작전 개시 이틀 만에 공비 7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함께 헬기를 이용한 포항 권유 전단 살포 등 입체적인 심리전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이광수에 대한 수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이들 무장 간첩들이 이전에도 3차례나 우리 해역에서 정탐 활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광수는 또 지난 13일 원산항을 출발한 잠수함이 15일 남방 한계선을 넘은 뒤 18일까지 사흘 동안 우리 측 해안에서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광수는 이어 강릉 해안을 통해 침투한 무장 공비는 모두 25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은 지난 15일에 먼저 침투해 사흘간 강릉 비행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찰 활동을 벌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광수는 대뜸 쇠고기와 광어회가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멀미가 나서 3일 전부터 굶었다. 광어회 소고기가 먹고 싶으며 이광수는 가끔 북한에 있는 노모와 부인, 아들, 형, 동생 등 가족들이 걱정된다면서 답변을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잘 먹고 담배는 하루 한갑 피운다는 인민무력부 소속 전투원 이광수는 이내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에서는 음식을 모두 공급해준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김정일 동지가 최고라면서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밑에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 김정일 체제가 이완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광수는 자신도 자유세계를 생각했다는 알듯 모를 듯한 말도 했습니다. 자유세계를 생각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유세계에 대한 그림을 어렴풋이 머릿속에 그려온 무장간첩 이광수가 1년 뒤쯤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전 11시 강릉 경포대 주변 마을에 북한 말씨를 쓰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무전이 떨어지자 군 병력이 긴급히 이동합니다. 5분도 안 돼 작전지역 주변 요소마다 철통 같은 경계망이 쳐집니다. 눈앞에 간첩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듯 병사들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수상하다는 사람은 간첩을 흉내내 북한 말씨를 써본 장난을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수색대의 경계는 조금도 늦춰지지 않습니다. 무장 공비들이 이 주변 일대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끔 저희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에서 속초로 올라가는 길목. 모든 차는 수색대의 수색을 받습니다.
동해안 해안도로인 7번 국도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수색작전은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 군경 합동수색대는 중화기까지 동원해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무장간첩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량 수색작전에서 만에 하나 간첩이나 무기류가 발견될 경우에 대비해 기동 타격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전은 국도뿐만 아니라 동해고속도로 그리고 서울로 통하는 영동고속도로나 한계령, 미시령 도로 등 동해안 주변의 모든 도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로 통하는 주요 샛길가마다 어디를 가도 수색대 경계가 삼엄하게 펼쳐집니다. 무장간첩을 다 소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쏟아내는 군경 합동수색대의 의지가 뜨겁습니다. 잔당인 정찰조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제 저녁 강릉시 강동면 임곡1리 최종호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따라서 군경 수색대는 이들이 여전히 이 일대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산악수색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위망이 느슨한 곳을 찾아 우회 입북도 예상됩니다. 이 같은 도주로는 승조원들이 잠수함 좌초 후 상륙지점에서 산악지역을 통해 남쪽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회 입북 시도는 군경 수색대에 혼란을 주기 위한 속임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3명이 한 계조로 활동할 땐 항상 보조 임무자가 다른 방향에 나타나 포위망을 흐트러뜨리고 주 임무자는 제3의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흔적을 남기고 뚜렷한 이유 없이 주민들 눈에 띄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유력한 이들의 귀환 방법은 태백산맥을 타고 휴전선 방면으로의 북상 도주입니다. 침투지인 강릉 청악산에서 휴전선까지는 산길 120km 남짓, 하룻밤에 산길 100리를 달리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에겐 2-3일 걸릴 뿐입니다. 승조원들과 보조 임무자가 잠수함 좌초 지점 이남에서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산을 타고 북방으로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군경 수색대는 잔당인 정찰조가 이 같은 도주로 이해해도 고정간첩과 접선해 강릉 등 침투 지역 일대에 안정적인 은신처를 찾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산악수색과 검문검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북한 잠수함을 눈앞에 두고 내려다보는 관광객들의 눈길이 뜨겁습니다. 미리 망원경까지 준비해왔는가 하면 궁금한 것을 옆 군인에게 묻기도 합니다. 억누를 수 없는 소감을 수화로 토로하는 언어 장애인도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자초된 이곳 동해안의 해안도로는 밀려드는 관광객들과 차량들이 뒤엉켜 발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 현장을 또 한 번 봐야 하는 팔순 할아버지의 깊은 눈길엔 온갖 감회가 서립니다. 얼마 전에 또 여기 해상 그 훈련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너무 허술했다는 것도 느끼고요. 이렇게 와서 직접 보게 되니까 앞으로도 더 걱정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 North Korea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coming together instead of trying to find out how to break the two countries apart. 겉으로 본 잠수함이 생각보다 크지만 실제 잠수함 내부는 여성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기에도 좁습니다. 이 때문에 좁은 공간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기 위해 침대도 벽에 붙였다 뗐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잠수함 주변에서는 수류탄과 실탄 등 41점의 유류품들이 또 수거돼 이를 보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서해안 최북단에 자리 잡은 국토방위의 전초기지 백령도. 나룻배를 저어가도 북한 땅에 이내 닿을 것 같은 이곳은 1급 비상경계령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장산곳과 원래도가 손에 잡힐 듯 들어오고 섬 뒤쪽에는 북한 군함 한 척도 어렴풋이 보입니다. 땅거미 가지고 어둠이 깔리는 시각. 야간 경계에 나선 해병용사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적진을 응시합니다.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북한의 움직임으로 이곳 백령도는 어느 때보다 긴박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최근 북계의 동해안에 무장 공비를 침투시켜 한반도를 긴장 고조시키고 있으나 우리 해병대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하고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안 곳곳에는 야간 투시경을 쓴 해병용사들이 해상에서 포착되는 모든 움직임을 살핍니다. 필승의 각오로 다져진 흑룡부대 용사들의 사기는 지금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처병들은 눈과 귀가 최고의 무기라는 각오로 24시간 철통 경계 근무에 임함으로써 적이 언제 어디로 침투한다 할지라도 일격에 선멸하겠습니다. 고지에서는 대형 탐조 등이 밤새 바다를 밝힙니다. 이곳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해군 기지까지의 거리는 불과 11km로 북한 군함이 몇 분 내 도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계 태세를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사격장에서는 야간 사격 훈련이 매일 밤 계속되고 있습니다. 5분 내기 출동! 5분 내기 출동! 백령도를 반드시 사수한다는 각오로 해병 흑룡부대 장병들은 철동 같은 경계 속에 오늘도 강도 높은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추격을 받고 있는 북한 무장 공비는 모두 5명. 이 가운데 공작원이 2명이며 안내원 1명과 승조원 2명입니다. 먼저 공작원조. 조장은 지난 19일 오후 칠성산 부근에서 사살됐지만 나머지 2명은 행방은 물론 이름과 직책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28살가량으로 얼굴이 둥글고 볼이 나온 붉은색 얼굴을 띠고 있으며 키는 169cm입니다. 27살 정도로 추정되는 또 다른 공작원은 뻣뻣한 머릿결에 얼굴이 긴 게 특징이며 M16 소총과 수류탄을 갖고 있습니다. 부함장 유림이 조장이었던 안내원조는 지난 18일 이광수가 생포된 데 이어 22일에는 전투원인 김윤호마저 사살됨으로써 유림 혼자만 도주하고 있습니다. 유림은 38살이며 얼굴이 길고 코가 크며 얼굴색이 검고 175cm의 키에 체격은 조금 뚱뚱한 편입니다. 함장 정용구가 이끈 또 하나의 도주조도 지난 22일 새벽 정용구는 사살되고 임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위 김영일과 함내 전투원인 이철진 등 2명이 우리 군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27살인 김영일은 얼굴이 길고 까무잡잡한 편이며 입술이 두껍고 키는 167cm 정도입니다. 28살인 이철진은 머리숱이 많고 곱슬머리이며 수염이 빨리 자라는 편이고 키는 164cm 정도입니다. 군 당국은 도주하고 있는 무장공비들이 오랫동안의 도피 생활로 지쳐있는 데다 제대로 먹지 못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민가를 침입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축된 우리 군의 포위망 안에서 깊숙이 그 꼬리를 감추고 있는 무장공비 잔당 5명, 이 가운데 4명의 얼굴이 생포공비 이광수의 기억을 바탕으로 몽타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부함장 유림은 살찐 얼굴에 작은 눈, 일자형 눈썹, 그리고 매부리 코가 특징입니다. 잠수함의 추가 승선자인 김영일은 청바지에 슈퍼 카미트 운동화를 신고 있으며 가르마가 있는 보통 머리에 아랫입술이 많이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잠수함 승조원인 이철진은 164cm의 작은 키에 곱슬머리에다 턱 밑에는 구렛나루 수염이 짙게 나 있습니다. 도주 공비들 가운데 핵심인 27살가량의 정찰조원은 자연스러운 하이칼라형 머리에 곱상한 얼굴이 특징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한 명의 정찰조원은 이광수가 잘 기억해내지 못해 정확한 몽타주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보통 머리에 얼굴이 둥글고 볼이 튀어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합참은 이 몽타주를 우선 현지 작전부대에 배포해 공비 추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작전이 장기화되면 이들이 포위망을 벗어날 가능성에 대비 강릉 시내 등에도 배포해 민간인들의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은 공비 잔당들 가운데 정찰조원 2명은 지상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육상 도주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승조원들은 해안가로 접근해 포위망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겹겹이 쳐진 외곽 봉쇄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비 잔당 3명이 우리 군 수색대에 포착된 것은 오늘 새벽 이른 시각. 첨단 야간 정찰 장비를 탑재한 아파치 헬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임공리 상공을 날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기 중이던 헬기가 즉각 발진해 임공리 근처 청악산 상공에다 2시간 동안 조명탄 100여 발을 투하했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불빛을 따라 수색대원들의 대대적인 압박 수색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예상 도주로에는 헬기 강습 부대를 투입하는 민첩함을 보였습니다. 지난밤 우리 군인들이 발사한 조명탄 잔해입니다. 이곳 청악산에는 이 같은 조명탄 잔해가 산 곳곳에 흩어져 있어 지난밤에 치열한 교전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수십 대의 헬기가 동원돼 지상작전 지원에 나섰습니다. 수색 병력도 대폭 증강되었습니다. 낮에도 비트에 숨어 있을 공비들을 찾아내기 위해 은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군경과 탐침봉 등을 동원한 정밀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군 수색대는 특히 어제 오후 만기봉에서 북한제 수류탄 파편이 발견된 데 이어 오늘 새벽 청악산에서 공비가 포착된 점으로 미뤄 무장공비 3명이 내륙 쪽인 칠성산에서 만기봉을 거쳐 해안 쪽 청악산 방면으로 도주로를 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살된 무장 공비는 좌초된 북한 잠수함의 부함장인 소좌 유림입니다.
부함장 유림의 신원은 사살 직후 이미 배포된 몽타주의 인상착의를 대조한 뒤 생포된 이광수의 확인을 거쳐 밝혀졌습니다. 몽타주에 그려진 얼굴과 비교해보면 특히 매부리코와 일자형 눈썹 등 전체적인 인상이 매우 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 윤곽은 생포된 이광수의 당초 진술과는 달리 다소 야윈 모습입니다. 이는 목숨을 건 도주 과정에서 극도의 긴장과 굶주림, 추위 등에 시달린 때문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먹을 어떤 식량 대용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야생 열매라든가 그다음에 도토리, 그다음에 벼이삭 이런 것을 갖다가 먹는 거 하고. 여보세요. 잠수함의 부함장은 해안과 해저 지형에 밝은 침투 전문가로 공작원들을 해안에 안전하게 상륙시킬 때까지 안내 임무를 담당합니다. 군 당국은 오늘 사살된 유림의 신원 확인 작업에서 드러났듯이 몽타주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중시해 앞으로 남은 4명의 공비를 소탕하는데도 이 몽타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작전 지역에 널리 배포된 무장 공비들의 몽타주입니다. 오늘 사살된 부함장 유림은 일자 눈썹의 매부리코 형태로 실제 모습과 매우 비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군 당국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있는 무장 공비들이 민가로 내려와 농작물이나 빨래 등을 탈취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작전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3일 동안의 긴 도주 끝에 허기에 지친 무장공비 김영일이 마침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한 곳은 칠성산 자락인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민가로 접근한 김영일이 먼저 몸을 숨긴 곳은 가을철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수수 더미였습니다. 돌담에 걸쳐놓은 옥수수 더미는 밤 추위를 막아주는 데다 주변 경계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사체 아래 흙의 상태를 보아 김영일이 이곳에서 적어도 24시간 이상 숨어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수 및 생존에 필요한 그런 어떤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수함 승조원 작업복으로 보이는 밤색 상하이에 북한산 청색 운동화를 신은 김영일이 최후까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식수가 10분의 1쯤 남아있는 사이다병이었습니다. 사살된 무장 공비는 옥수수 수염으로 막은 이 사이다 통에 물을 담아서 마시면서 옥수수 더미 속에서 장시간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체 곁에 놓여있는 흰색 마대자루는 들에서 구한 먹을거리를 담아 간직하는 데 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은 또 북한제 권총 한 정과 실탄 11발이 든 탄창 2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나머지 공비 잔당 3명도 허기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민가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무장 공비의 흔적이 발견된 이곳 칠성산 일대에는 지금 열추적 영상 장비를 동원한 무장 헬기의 야간 정찰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수색대는 오늘 발견된 무장 공비의 흔적이 오래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 공비가 아직 아군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칠성산과 망덕봉 일대에는 아군 매복조가 진지를 파고 2중 3중의 경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 수색대는 또 공비 잔당들이 오대산을 거쳐 태백산맥을 따라 북상하는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칠성산 북쪽 연곡면 일대에도 경계병력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신촌의 한 카페입니다. 안락의자와 화분 대신 모래주머니와 각종 모형 총기류가 장식물로 놓여있고 조용한 음악 대신 군가와 전쟁 장면을 연상시키는 시끄러운 음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정에는 조명 대신 군용 위장막이 쳐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세계에 들어와서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또 의외로 더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교동의 이 카페 홀 한가운데는 미사일 발사대가 놓여있고 벽면은 온통 탄약 상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거리의 옷가게는 소위 밀리터리 룩으로 불리는 군복의 색깔과 디자인을 본딴 의류와 권총 등 무기 모양 비슷한 소품을 찾는 젊은이들이 심심찮게 몰려듭니다. 아예 실제 군수품을 판매하는 시장 상인들도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모의권총이나 광선총 등 총기류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총이나 비행기, 그다음에 군함이나 헬리콥터 그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난 걸프전 때에 이어 군대 문화가 다시 인기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은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북한의 도발 위협 등으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 탓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또 사회 분위기에 쉽사리 휩쓸리는 젊은이들의 성향도 이 같은 군대 문화 부활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미군의 최첨단 무기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초현대식 전자무기로 무장한 미군조차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포관첩 이광수 자신은 물론 모든 북한 주민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적 우세를 많이 냈습니다. 이건 자폭정신. 이거에 제일 무서운 겁니다.
배가 그대로 와서 받아 주겠다. 사상적 우세와 자폭 정신, 50여 년 동안 북한이 한결같이 추구해온 무력 적화 통일 의지가 이 말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전쟁을 위해 주민 사상 교육에 얼마나 전념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는 정복군이 되리라. 이처럼 북한 사회 내부에 깊숙이 파고든 전쟁 분위기는 최근 들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난과 식량난에 겹쳐 자포자기적 심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지든 이기든 싸맞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할 바는 싸맞아. 빨리 전쟁이 일하자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와 북한의 전쟁 준비 상황을 볼 때 우리로서는 지금의 북한 상태가 심히 경계해야 할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을 가능케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함께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오영환 대령, 서영원 대위, 강민성 상병. 나라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영전에 분향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김 대통령도 끝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전사자들에겐 1계급 특진과 무공훈장이 추서됩니다. 합동 연결식은 모레 1군 사령부장으로 치러집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에 앞서 통일 관련 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잡을 때까지 나는 이거 싸워라고 그랬습니다.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이번 이 잡을 때까지 절대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민주주의 방식의 평화 통일이라고 지적하고 국가 안보는 국민들의 투철한 사상 무장과 함께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을 계속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망상적인 통일론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코 정면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북한이 꿈꾸고 있는 것은 한시도 저가 통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의 시기는 멀지 않았으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후의 잔당 이철진은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숨졌을까? 안내원인 이철진은 임무가 다르면 동행하지 않는다는 공비들의 원칙에 따라서 어제 사살된 2명의 공작조와는 별도로 다른 공비들과 함께 있다 살아남아 비트 속에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하나는 그가 남한 지리와 사정에 밝은 안내원으로 군의 포위망이 북쪽 도주로를 향해 강화되자 방향을 반대로 돌려 고정간첩과 접촉해 이미 후방 깊숙이 숨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월북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수 산하훈련을 받은 공작조와는 달리 산하훈련이 제대로 안 된 안내원이기 때문에 휴전선까지 겹겹이 쳐진 포위망을 뚫기란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하고 이런 훈련이 자기 주 임무고 육상 행동은 뭐 엊그저께 잡힌 공작조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옳죠. 이와 관련해 이철진이 총상을 입고 도주하다가 지쳐서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잠수함에 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9월 18일 좌초된 잠수함에서 빠져나와 보니 안내원 한 명이 보이지 않았다는 생포공비 이광수의 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안개 속에 가려진 그의 행방과 함께 다른 공비들의 활동 그리고 도주로 등은 어제 사살된 공비들이 갖고 있던 활동 일지가 모두 공개되면 상당 부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공비들이 탈출에 성공했을 때 자신들의 활약상을 과시하기 위해 이 수첩에 활동 일지를 상세히 기록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문 도중 일정을 이틀이나 앞당겨 귀국한 김동진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일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비 소탕 작전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도착하자마자 이번 작전과 관련한 지휘관들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번 작전 결과 다 평가한 다음에 신상 필보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지. 김 장관은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참모회의를 열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회의의 결론은 이번 공비 소탕 작전의 조기 종결입니다. 군과 민간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작전을 종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장공비 26명 가운데 25명이 소탕돼 작전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공비 잔당인 이철진의 행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특수훈련을 받은 정찰조와는 달리 승무원인 이철진은 이미 숨졌거나 아니면 아예 잠수함에 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판단도 조기 종결 방침을 결정한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요 지점에 대한 검문 검색 등 기본 작전은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작전이 종결된 뒤 지휘관들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기무사 요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